리뷰를 할 텐데, 사실 논리적인 거나 원리적으로 보면은 딱히 추가로 리뷰할 건 없긴 해요. 왜냐하면 if, else, 그리고 뭐 while, for 이런 것들 다 break and continue 대부분 다 파이썬에서 이미 우리가 다뤘던 것들이기 때문에 뭐 논리적으로 특별히 더 추가될 건 없는데 이제 세세한 문법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뭐 if, else 스테이트먼트를 쓰는 데 있어서 뭐 주의하실 점 뭐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if랑 else 다음에 뭐 괄호를 쳐서 컨디션을 나타내시라. 그 다음에 중괄호를 쳐서 블락을 묶어 주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중괄호 없이 인덴테이션만 갖고 모든 게 해결되겠지라고 또 중간중간에 착각을 자꾸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이제 하나 쓰다 보면 다른 거 쓸 때 자연스럽게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놓치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iteration construct인데 네, while loop을 쓸 때 뭐 딱히 다를 거 없어요. 중괄호만 잘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C에서 제공하는 게 do while이라는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자, while과 do while의 다른 점은 while문은 처음 시작부터 컨디션이 true여야만 이제 해당하는 블락을 실행할 수 있다. 근데 do while은 일단 그 안에 있는 블락을 한 번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더 실행할지 여부를 이제 while문으로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을 실행할 거냐 말 거냐에 있어서 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for loop이 있는데 for loop은 약간 문법이 꽤 달랐어요. 파이썬에서는 뭐뭐뭐 in 해가지고 in 스테이트먼트를 갖고 주로 많이 했잖아요. range 함수를 가지고 돌린다든지 뭐 리스트나 뭐 튜플이나 이런 그룹화된 거에다가 in을 붙여가지고 베리어블을 하나씩 돌려가면서 for loop을 보통 실행을 했는데 C에서는 그 for loop의 조건 안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터레이션을 뭘로 할지 이터레이터를 하나 정해야 돼요. 베리어블로. 예를 들면 내가 i를 가지고 이터레이션을 하겠다. 그럼 세 가지 그 요소들 중에 첫 번째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i의 초기 값이 무엇인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에는 for loop을 탈퇴 혹은 유지하는 조건을 써야 돼요. 그래서 i가 뭐보다 작을 때는 for loop을 계속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탈퇴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혹은 뭐 i가 뭐보다 크다든지 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i라는 것을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언젠가는 내가 두 번째 요소에 설정한 조건이 false가 돼서 for loop을 나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i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무조건 필수인데 while loop에서는 그거를 문법적으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while loop에서는 블락 안에서 프로그래머들이 알아서 업데이트 해줘야 되고 까먹으면 망한다. 이제 그런 거고 for loop에서는 세 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 요소에서 업데이트를 강제하도록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i를 1씩 증가시킨다든지 i를 뭐 1씩 감소시킨다든지 자유롭게 또 그것도 내 목적에 맞게 업데이트하는 요소가 세 번째에 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조건, 컨디션, 탈퇴 조건, 그다음에 업데이트 이 세 가지를 다 입력을 해주면 for loop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도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딱히 언급할 필요는 없는 break랑 continue가 있죠. 자, break는 룹을 탈퇴하는 겁니다. 즉시 탈퇴하는 거. continue는 룹은 계속 돌아갑니다. 룹은 계속 돌아가는데 현재 iteration만 탈퇴하는 겁니다. 두 개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자, break는 룹 전체를 나가는 거고 continue는 룹 안에 있는 블락에서 continue 아래에 있는 부분만 스킵하고 다음 iteration으로 넘어가서 블락을 다시 맨 위에서부터 실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랑 컨티뉴는 좀 쓸데없는 컴퓨테이션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선 분명히 매력적이고요. 이미 답을 찾았는데 나머지 아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리는 건 비효율적이잖아요. 대신 남발하면 코드를 읽기가 불편해진다.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적절히 쓰시라라는 이제 어드바이스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위치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경험을 했는데 if else 스테이트먼트의 또 다른 종류죠. 사실 아이터레이션 컨스트럭터라기보다는 컨디셔널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컨디션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뭘 하고 저 경우에는 뭘 하고 근데 그 경우가 뭐냐면 영어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선 뭘 하고 뭐 B라는 케이스에는 뭐 하고 C라는 케이스에서는 뭐 하고 케이스마다 뭘 할지 정해주는데 주의할 점은 각 케이스마다 브레이크를 달아줘야 한다. 브레이크를 달아주지 않으면 밑에까지 다 실행해 버린다. 스위치 스테이트먼트에서 케이스는 자 어디서부터 코드를 실행할지에 대한 표시지 어디서 멈추겠다는 표시는 없어요. 스위치에서는. 그래서 만약 케이스 A가 맨 위에 있고 케이스 B가 그 밑에 있고 케이스 C가 그 밑에 있다. 근데 내가 입력한 게 B였어요. 그러면 케이스 A는 스킵하고 케이스 B부터 시작을 하는데 원래 이상적으로 시작하면 케이스 B만 실행하고 끝내줘야 되는데 그런 동작이 없어요. 그냥 케이스 B를 실행한 다음에 그 밑에 케이스 C가 있는데 또 실행해요. 끝까지 계속 실행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통해서 중간에 나가줘야지 브레이크를 안 써놓으면 그냥 막 밑에까지 다 실행해서 카오스가 벌어진다. 그 부분을 주의해 주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케이스에도 속해 있지 않은 경우에 디폴트라는 케이스를 만들어줘서 마치 if else의 최종 else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을 디폴트로 마련해 주는 것도 이제 좋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도 한번 만들어 봤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 두 번째 강의 첫 번째 모듈입니다. Functions in C 함수에 들어갔어요. 함수도 파이썬에서 초반부에 했었는데요. 이제 똑같은 함수를 C 언어 관점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할 부분이 이제 함수의 컨셉은 이미 다 우리 알고 있으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문법이 뭐가 다르냐를 이제 지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제가 써놨지만 우리는 이미 함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파이썬과 C가 문법적으로 뭐가 다른지 펑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대충 배울 때는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약간 언급을 드렸는데 그 런타임 스택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로컬 베리어블을 관리할 때 메모리 공간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런타임 스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왜 런타임 큐가 아니라 런타임 스택이냐? 스택이 뭐가 더 좋길래 스택을 쓰냐?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 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시가 되겠는데요. 뭐 그냥 한번 써볼까요? 한번 나는 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쭉 베껴 써봅시다. 팩토리얼에 관련된 건데요.
네. 제가 뇌가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오타가 있기 때문에 팩토리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부분이 리설트가 1을 더하는 게 팩토리얼이라는 건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계속 곱해줘야 되잖아요. 1부터 n까지 곱해줘야 되는데 지금 1씩 더한다고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서 네, 죄송하지만 네, 뇌를 좀 사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약간 고쳤어요. 지금 빠르게 수정을 하는 게 안전하겠죠. 자, 그리고 일단 돌아가는지 확인부터 해볼까요? 이 폴더로 제가 좀 넘어갈게요. 일단 다큐멘트. 자, GCC로 컴파일을 하겠습니다. function.c를 자, function이라는 걸로 컴파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다 쓰신 거 맞나요? 다 쓰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지금부터 조금씩 머리를 써볼게요. 지금 일단 메인 함수만 볼게요. 메인 함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 number라는 인티저 베리어블을 하나 declare 했어요. declare, 선언. 그 다음에 answer라는 인티저 베리어블을 또 declare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자, 프린트를 했네요. 프린트. input a number. 자, 하나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출력이 됐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여기서 멈췄어요. 왜 멈췄냐면 이 밑에 scanf라는 input 함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제가 뭔가를 숫자를 입력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고 숫자를 입력하면 자, 자세한 건 제가 계속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데 자, 숫자를 뭔가 내가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그게 number라는 베리어블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number라는 베리어블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뭘 하는 거죠? number를 인풋으로 넣어서 factorial이라는 함수를 콜했습니다. 여기에는 definition이 있지만 이건 나중에 언급하고 일단 콜했어요. 콜하면 그 결과값이 여기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결과값이 answer고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프린트로 봐야 되는 것이 자, the factorial of 뭐 내가 입력했던 숫자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제가 5를 입력했으면 자, 5 the factorial of 5라고 뜨고 is 한 다음에 실제 5 factorial 계산한 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120 되겠죠? 이게 이렇게 떠야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5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5 엔터. 자, 이렇게 무리 없이 뜨네요. The factorial of 5 is 120 이렇게 떴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실행해 볼까요? 자, 이번엔 10 팩토리얼. 일단 네, 믿거나 말거나 이게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맞겠죠 뭐. 이런 식으로 10 팩토리얼도 해주고 15 팩토리얼도 해주고 네, 이렇게 파워풀하게 여러 가지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저번 시간까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은 오로지 이 부분밖에 없어요. 뭔가 함수를 콜하는 기작이 들어갔습니다. C에서 처음으로 함수를 콜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함수에 관련된 정의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정의도 아닌 것이 좀 이상하게 기본적인 모양새만 갖춰져 있는 부분이 또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법적인 부분들이죠. 자, 일단 함수는 파이썬에서 마찬가지로 definition이 있어야 돼요. 파이썬에선 def 한 다음에 함수 이름, 그 다음에 함수 파라미터, 한 다음에 콜론 찍고 블락은 인덴테이션에서 나타냈잖아요. 근데 C에선 좀 다르다는 거죠. def라는 게 일단 없네요. 그죠? def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헤더 부분 있잖아요. 파이썬 헤더랑 좀 다릅니다. 이 헤더 부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첫 번째, 파이썬이랑 비슷하게 함수 이름이 있어야 된다. 함수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파이썬이랑 비슷하게 괄호치고 안에는 인풋 파라미터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풋 파라미터를 쓸 때 파라미터의 이름만 쓰면 절대 안 된다. 파라미터의 데이터 타입이 같이 들어가야 C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름만 쓰고 타입은 제가 그냥 쓰고 싶으면 쓰고 말면 많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뭐 n 한 다음에 콜론, 인트 이런 식으로 쳐놓으면 뭐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그게 문법적으로 필수 사항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C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필수입니다. 문법적으로 필수예요. 이거 안 쓰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리스트에 반드시 타입을 쓸 것. 이게 주된 차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에 또 뭐가 하나 등장했어요. 이 왼쪽에. 이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파이썬에서 할 때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세요? 파이썬에서는 factorial n 뭐 int 한 다음에 뭐 int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여기서 이 부분이 input 파라미터고, 자, 이 부분이 뭐였죠? 이 부분. 이 부분이 return value, 이 함수가 return하는 value가 무슨 타입일 거냐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썼단 말이죠. 근데 이것 또한 옵셔널이었어요. 파이썬에서는. 그죠? 그런데 C에서는 옵셔널이 아니다. 자, 함수의 return 값도 데이터 타입을 써줘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쓰냐면 오른쪽에 쓰는 게 아니고 왼쪽에 씁니다. 왼쪽에. 그래서 int라는 게 생뚱맞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리턴을 할 때 인티저를 리턴할 거야 라고 데이터 타입을 써놓는 겁니다. 자, 그럼 헤더가 이해가 끝났네요. 자, 헤더는 첫 번째 아웃풋의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펑션 이름, 그 다음에 펑션의 파라미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블락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 왔듯이 인덴테이션이 아니고 중괄호로 묶어야 됩니다. 중괄호. 그리고 뭐 인덴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안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보기가 너무 불편해서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인덴테이션을 합니다. 컴퓨터는 상관 안 해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선언되는 베리어블들은 다 뭐죠? 로컬 베리어블이죠. 로컬 베리어블은 중괄호 안에서 생성됐다가 죽는 그런 베리어블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선언된 이 result라는 베리어블은 팩토리얼이 실행될 때만 잠깐 생겼다가 팩토리얼이라는 함수가 끝나면 사라지는 그런 로컬 베리어블, 로컬 스콥을 가진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심히 만들어 놨다. 그럼 사용해야죠. 사용하는 걸 call이라고 하죠. call expression이라고 하죠. 이거는 파이썬에서 봤던 거랑 별반 다르지 않게 생겼네요. 그죠? 함수 이름을 쓰고 그 안에 내가 아규먼트를 하나 넣는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지금 여기에는 이미 베리어블을 내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굳이 타입을 여기 언급 안 했지만, 자, 이 넘버가 타입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이 정의랑 맞아 떨어지려면 int여야겠죠. 그래서 인티저 데이터 타입을 아규먼트로 넣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콜 익스프레션에다가 아무거나 막 아무 데이터 타입이나 넣는 게 아니라 이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었는지를 보고 그 함수가 파라미터로 어떤 데이터 타입을 넣는지 보고, 그래서 내가 아규먼트로 넣을 때는 그 특정 데이터 타입을 넣어줘야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자, 이거 제가 첫 번째 걸 언급한 거, 두 번째 거가 이제 또 중요한데, 자, 만약에 이게 없다 치고, 쭉 이제 메인 함수에서 좋아 좋아 하고 실행을 하다가 여기로 가는 순간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 팩토리얼이라는 이름을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 근데 갑자기 왜 쓰는 거야? 라고 이제 의아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러를 내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걸 지운 상태에서는요. 파이썬에서도 그래서 항상 데피니션을 콜 익스프레션 하기 전에 함수 데피니션을 위에다 쓰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이름이 먼저 보이니까 콜 익스프레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C에서 그렇게 굳이 위에다 데피니션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뒤에다 데피니션 해도 되는데 단 이 데피니션의 축약본,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이 축약본을 위에다 써줘야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완전히 제대로 된 모든 블락이 포함될 필요는 없지만 함수의 헤더만이라도 이렇게 써서 세마이콜론으로 붙여주면 콜 익스프레션 때 알아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들여다보면 파이썬에서는 안 되는데 C에서는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파이썬은 인터프리터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함수 데피니션이 위에 없으면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할 코드가 없는 거야, 데피니션이. 그런데 자, C 프로그램은 컴파일러예요. 번역만 하면 된다는 거죠. 전체 프로그램을 넣고 번역만 하면 돼서 번역을 위해 필요한 거는 이 함수 헤더 정보만 있으면 번역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번역 여기 이 단계에서 내가 번역만 할 거니까 자, 이름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최종적으로 나중에 번역에 다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 실행은 뭐죠? 실행은 전체 파일을 다 번역해 놓은 다음에 클릭할 거니까 이 함수의 실제 데피니션이 뒤에 나와도 뭐 실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번역과 실행이 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프리터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네. 어쨌든 한번 그 체험만 해볼까요? 제가 이거를 악의적으로 지우겠습니다. 네,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행을 해본 거죠. 자,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번역을 해야죠. 번역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GCC로 번역하면 제대로 되는지 봅시다. 아, 네. 당연히 안 되겠지만 안 됐습니다. warning이 나왔네요. declaration을 implicit declaration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declaration 안 하고도 써버렸으니까 너 약간 좀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수상하다. 모르겠다. declare 먼저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면 번역이 됩니다. 번역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긴 한데 자, 콜을 했으니까 콜을 한 결과 리턴 값이 나올 거고 자, 리턴 값이 여기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콜한 쪽으로 리턴 값이 넘어와서 answer에 이렇게 어사인이 되겠죠. 근데 만약 리턴 값이 없으면 파이썬의 경우에는 뭐 딱히 아웃풋 타입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C에서는 리턴 값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타입을 써줘야 돼요. 그 타입이 뭐냐면 void입니다. void. 자, 리턴 값이 없는 함수를 만들고 싶으시면 이 리턴 쪽에다 void라고 써야 됩니다.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 위쪽에 있는 declaration, 그렇죠? 이걸 function prototyp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를 위한 겁니다. 컴파일러. 실행은 당장 안 해도 번역을 하려면 함수에 대략적인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세마이콜론 붙여야 됩니다. 세마이콜론. 데피니션 할 때는 세마이콜론 없어도 됩니다. 그죠? 근데 프로토타입 쓸 때는 세마이콜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그래머를 마쳤습니다. 제가 30초만 기다렸다가 넘어가고 이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을 좀 진득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김성준 학생이 왜 항상 쓰던 리턴 제로는 안 쓰는 건가요? 쓸게요. 일단, 네. 만약 안 쓰면 그냥 아무 값이나 리턴 되긴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무 값이나 리턴 될 건데 저희가 딱 리턴을 제로로 정해주는 게 좀 더 디터미니스틱 하겠죠.